사상 최악의 산불, 봄철 강풍을 타고 번진 화마가 도심까지 번지면서 국가 재난 사태로까지 이어졌죠. 천년고찰 낙산사가 소실된 지난 2005년 양양 산불의 악몽이 식목일에 또 반복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불이 난 원인과 또 대규모로 번진 양상까지 판박이처럼 닮아 있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들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리고 최희문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께서는 오늘 저희 출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이렇게 올라와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밤새 다행히 재발화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지나면은 조금 안심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풍속이 어느 정도 잦아들어서 이제 산불이 이제 거의 이제 진화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금 더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잔불들이 남아 있을 잔불 뒷불 정리를 철저히 해서 사실은 뒷불 정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에 비가 오긴 오는데 굉장히 소량입니다. 네, 도움이 될까요? 뭐 잔불 정도에서의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게 뭐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도움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5mm에서 10mm 정도의 양이라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소방당국, 군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다 동원이 돼서 이번 진화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셔서 비교적 빠르게 지금 진화가 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원인이 뭔가 이 부분을 오늘 두 분과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상 전문가들이요, 수일 전부터 산불을 좀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고를 내놨었거든요. 자, 삽시간에 그런데 불이 커졌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일 전서부터가 아니라 매년 그맘때쯤 되면 이제 항상 산불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되면. 항상 그 경계심을 갖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 산불도 뭐 계속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강한 바람, 강풍, 양간지풍이라고 하는 강한 바람이 산불을 확대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영향상 그때 뭐 3월 달부터 굉장히 건조한 날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가 더 건조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건조했죠.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특히 더 건조했기 때문에 뭐 수목이 굉장히 말라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가 이제 태백산맥 같은 경우는 워낙 산악 지형이 경사도가 심한 그런 지형이다 보니까 이 경사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산불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산불을 굉장히 급속히 확산시킨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날씨도 건조했고 지형적인 요소는 뭐 늘 그래 왔고요. 여기에 항상 또 양간지풍이라는 이런 바람이 영향을 미치는데 교수님, 양간지풍이라는 게 좀 오랜만에 들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바람입니까? 양간지풍은 양양하고 간성 사이에 불어가는 바람을 가지고 양간지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더 확대를 하면 이제 양강지풍이란 말도 있습니다. 양양하고 강릉 사이에 불어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양강지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맘때 우리나라는 이제 동서로 백두대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해서 바람이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 바닷가 쪽으로 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양간지풍이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저렇게 고기압이 있는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넘어가면서 굉장히 온도도 올라가고 건조해지고 그러면서 뭐 바람 세기도 굉장히 세지는 겁니까?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내리막길에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저쪽 영서지방 쪽의 바람 강도보다 훨씬 영동지방의 바람의 강도가 강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맘때 부는 바람은 특히 이제 온도도 높고 건조한 바람이기 때문에 산불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도 굉장히 세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풍속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 화재가 발생한 날 밤 뭐 미시령 같은 경우는 초속 35m 이상의 바람이 불었고요. 속초 시내 같은 경우에도 27m, 25m 이제 바람이 부는데 태풍보다도 강한 바람인 거죠. 태풍을 우리가 보통 17m 이상, 초속 17m 이상의 바람을 태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풍보다도 2배 이상의 바람이 세기가 이제 그날 불었던 겁니다. 또 양간지풍의 특징이 전체적으로 바람의 세기가 굉장히 강하지만 지역적으로 굉장히 돌풍적으로 뭐 국지적으로 굉장히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또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바람이 이렇게 이른바 우리가 도깨비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불티를 날아다니게 해서 여기저기 지금
불을 번지게 하는 이런 원인이 됐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산불이 무서운 게 일반적인 불처럼 앞에서부터 차근히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불은 군데군데 태우기도 하고 특히 비화라고 하죠. 도깨비불과 같이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날아가는 불이 굉장히 세지게 됩니다. 보통 이게 비화가 뭐 30m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 500m, 700m 이상을 날아가기 때문에 갑자기 뒤쪽에서부터 화재가 시작을 하면서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일반 화재보다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강원도 지역 산불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게 이제 천년고찰 낙산사가 불탔던 2005년도 이 산불을 기억하실 거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96년도에도 굉장히 큰 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모두 다 비슷한 시기에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양간지풍이 주요한 원인이었습니까? 요맘때 발생하는 주요 산불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후 조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평년 대비 금년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한 54% 정도밖에 안 온 거죠. 그래서 상당히 건조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것 때문에 이제 산림의 연료가 상당히 건조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건조하기 때문에 불이 붙게 되면은 아주 강하게 빠른 시간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간지풍과 더불어서 불이 붙게 되면은 바람의 속도와 같이 동반해서 산불의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예로 어떤 연구 사례를 의하면은 보통 산불의 속도는 풍속의 20배 정도까지 빨리 번진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풍속의 20배. 네네네. 예. 참 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자연의 힘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좀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인간의 힘으로 조금이라도 막아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 양간지풍, 건조한 날씨 이거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뭐 바람을 못 불게 한다든지 건조한 날씨를 뭐 습한 날씨 바꾼다든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근원적인 부분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바람을 못 막고 건조한 날씨를 못 막는다면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화재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피해의 최소화를 하는 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강한 바람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도로는 어떻게 놓을 것이고 건물 간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해서 급격한 연소 확대를 막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이제 접근할 수가 있고요. 또한 건물 구조적 측면에서는 건물의 재료는 어떤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화재가 연소되지 않도록 해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계속적으로 퍼져나간다고 했었을 때 불이 붙는다고 했었을 때 어떤 방제 시설을 놓음으로써 우리 뭐 공공의 소방력과 함께 주민들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쪽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뭐 실험도 해보고 지금 특히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고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도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십니다. 이분들을 빨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달래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쪽 부분에서의 대책을 장기적인 그렇죠. 심도 있게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 영역인 바람까지 어쩔 수는 없지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이 건조한 날씨에 나무들이 땔감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동해안 지역에 보면 침엽수림이 많다고 하는데 이 수종을 조금 바꾸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요? 침엽수림이 이제 불에 좀 일반적으로 약하다라고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침엽수가 가지고 있는 휘발성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 휘발성 물질들이 나옴으로 해서 불을 만나게 되면서 더 강하게 불이 붙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송진 같은 경우도 송진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테라펜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휘발성 물질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불에 좀 민감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침엽수, 특히 이제 소나무림 같은 침엽수가 불에 좀 약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수관화가 불의 강도가 센 그런 수관화가 발생을 했을 때 침엽수의 수관이 서로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있죠. 그래서 이제 수관에서 수관으로 이동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산림청에서는 과거에 이제 산불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침엽수림이 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강원도의 백두대간 동서쪽은 침엽수림들이 잘 자라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는 방화수림대를 조성을 좀 하고 있고 일부는 방화수림대 이제 불에 강한 수종들을 띠를 둘러가지고 심는 거군요. 예, 심어가지고 방화수림대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수종을 바꾸거나 아마 방화 수림대를 조성하거나 이런 것들도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네. 조금 추진이 돼야 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처음에 변압기 얘기 있다가 개폐기 얘기 나왔다가 지금 전선 스파크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원인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됩니까? 지금 화재가 처음 발생을 했었을 때는 변압기 폭발로 인한 화재다라고 이제 보고가 됐다가 이제 어제 이제 한전에서 그 전신주에는 변압기가 없었다, 이제 개폐기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폐기는 이제 진공조련 개폐기라고 해가지고 내부에 이제 그 공기가 공기가 없는 그런 이제 개폐기입니다. 그래서 그 개폐기는 자체적으로 이제 폭발하거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은 없다.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가해지지 않으면 저희 시뮬레이션 영상을 만들었는데 무언가 날아와서 저렇게 불씨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날 이제 CCTV 화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바람에 의해서 전선이 이제 막 그 줄넘기 하듯이 막 흔들리다가 어떤 이물질이 붙으면서 이제 스파크가 발생을 하고 그 스파크가 주변의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가연물을 연소시키면서 강한 바람에 의해서 이제 화재가 확대가 됐다라고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폐기는 2006년에 이제 설치가 된 거고요. 보통 이 개폐기의 사용 연한, 즉 수명은 약 3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한전에서는 3월 27일 날 이 개폐기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개폐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는 뭐 아무래도 이제 바람이 워낙 이제 뭐 강하게 불고 특히 이제 양강지풍과 같이 그 3, 4월 달에 강한 바람이 불고 우리가 CCTV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바람이 굉장히 흔들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개폐기하고 고압전선하고 연결부나 이런 쪽 부분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더 고려한 관리적인 측면의 대책은 없는지 설비적인 측면의 대책은 없는지 그러면은 이것 또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조금 그 피해를 잠깐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이제 비슷한 짧게 조금 2005년도에도 강한 바람에 의해서 나뭇가지에서 전선이 그 절연이 파괴가 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니까 좀 더 이런 쪽 부분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그 불가피한 측면들이 뭐 보입니다만은 생각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책들 우리가 좀 교수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고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저기 궁금한 것들은 많았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진화가 됐고 잔불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현재에서 뭐 필요한 쓰레기를 태운다거나 이런 일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주의해야 될 점, 지금 시점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을 좀 짚어주시면요. 우리나라 산불 발생 현황은 대체적으로 사람이 내는 불입니다. 대부분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더라도 입산자 실화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소각 같은 그런 이제 그렇게 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사람이 내는 불이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그 강원 고성 지역의 산불이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뒷불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외국이나 아니면 국내 사례를 놓고 보면은 뒷불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감시조를 둬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완진됐다 이렇게 얘기하고도 불씨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서요. 감시조를 둬야 되고 긴 시간 동안 불이 다 날 것인가 아닌 걸 모니터링을 꼭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대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씨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우왕좌왕 이렇게 대피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만약에 이렇게 큰 산불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이럴 때는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데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꼭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평상시에 제일 중요한 게 내 주변에 대피소가 어디인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고 평상시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봐서 그거를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피를 할 때는 너무 많은 물건, 그러니까 즉 이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장애를 줄 수 있는 물건을 챙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물건, 즉 휴대전화라든지, 휴대전화는 왜냐하면 재난 정보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연락해야 되니까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본인에게 꼭 필요한 약이라든지 그런 물건들 위주로, 휴대가 편한 물건들을 위주로 챙겨서 대피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했습니다. 자, 어제는 재난 사태가 선포가 됐었는데요.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국가 재난 사태는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선포하는 것이 국가 재난 사태고요. 특별 재난 지역은 복구, 즉 시도의 행정이나 재정 능력만으로 그 피해를 본 주민이나 기업에 원활하게 지원을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 정부가 나서 가지고 행정, 재정, 금융, 세제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주민이나 기업이 빨리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 특별재난지역이고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국가재난사태도 선포가 됐고 특별재난지역도 선포가 됐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지원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리고 최희문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